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근원 PC 물가지수가 2% 이하로 내려갔다고 미국의 경제 포털이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상무부는 7월 PCE가 전년 대비 2.5%,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 모두 부합했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는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전문가 전망에 부합했고요. 전년 대비 상승률은 예상치 2.7%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연율로 환산한 근원 PCE는 1.8%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역대 최대 채권 순매수 기록을 경신해왔지만 지난달에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개인 투자자의 장외 채권 순매수액은 3조 3,3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개인이 급격히 하락한 금리 때문입니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여 채권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금리 정상화가 예상되는 만큼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국내 7월 산업생산 및 소매 판매 둔화도 금리 인하 필요성 증대 요인인 만큼 주요 국고채 금리가 3%를 상회할 경우 저가 매수 대응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 올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자, 수입 물가 상승세로 전월비로는 소폭 오르겠지만 역기저 효과로 전년 동월비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망대로라면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 수준 2%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난달보다 0.6%포인트나 떨어진 수준으로 전망대로라면 2021년 3월 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가스요금 인상과 직전 달인 7월 환율 유가 상승 등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전년 동월비 상승률은 기저효과로 2%대 초반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에 최대어로 꼽히는 K뱅크가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돌입합니다. K뱅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승인받았다고 2일 밝혔습니다. 2016년 1월에 설립된 K뱅크는 2017년 4월 1호 인터넷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BC카드가 지분 33.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고요.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등도 주주사입니다. K뱅크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K뱅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K뱅크의 올바른 가치를 인정받아 영업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상생금융과 혁신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파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다렸던 PC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근원과 헤드라인 모두 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노동절로 쉬어갑니다. 그리고 이후 나오게 될 고용 데이터들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에 따라서 연준이 베이비컷을 할지 혹은 또 빅컷을 단행하게 될지는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주말 사이에 8월의 수출 데이터도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해서 38.8% 정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긍정적인 데이터가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또 어떻게 반영되게 될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도 한 번 더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자면 장 막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지만 0.45%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8거래일 만에 1% 넘게 오르면서 760선에 안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쇼크가 다소 진정된 가운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한 영향으로 우리 지수도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GDP 호조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점,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이 양호하게 이어간 점이 투자 심리 개선에 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을 하루 만에 순매수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수 반등을 또 이끌어냈고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 매도세에 이어갔고 개인 투자자도 3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에도 실망 매물이 출하하면서 목요일에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강세에 이어갔고요. 조선 관련주들도 슈퍼사이클 기대감에 지속하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8월을 되돌아보자면 바이코리아를 이어오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8월 들어서 코스피에서 3조 원 가까이 대규모로 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9월 시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통계상 9월은 코스피가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달로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조금 경계 심리가 좀 발동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하반기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된다면 국내 상장사들의 이익 모멘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증권가 분석으로 또 나오고 있는 만큼 저희와 9월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9월의 첫 거래일인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또 어떻게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짧게는 또 9월 달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시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 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 종목들 리뷰 한번 AS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소프트 한번 AS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딥페이크와 인공지능 포함해서 신기술 활용에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범정부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관련주들 계속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SP소프트 과연 어디까지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네, 현재 지난 수요일 날 좀 말씀드리고 나서요. 움직임 자체가 좀 제한적입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제가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8,600원짜리 이탈할 경우에는 뒤도 보지 마시고 파는 게 우선 맞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나 정부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여러 이슈들, 그리고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보안 기능 확인서까지 획득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장한 지 6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지금 오버행 이슈도 좀 안정적이고 바닥부터 해서 딱 돌려 세우는 모습들, 상장 첫날부터 거의 쌍바닥 찍고 돌리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조만간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반등이 나온다면은 1차적으로 15,000원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요. 크게 이제 매도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1차 목표가를 11,000원 잡았거든요. 물론 이제 2차 목표가를 14,000원까지 잡아드리긴 했는데 충분히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급한 매도보다는 조금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홀딩하는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SP소프트 살펴봤습니다. 당시에 1차 목표가로 11,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4,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급한 매도보다는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한 후에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이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입니다. 브리지텍, 인지소프트, 모트렉스, TDS팜 한 싹 자리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시간외에서는 대체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현대차 자율주행 관련주,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도 움직였고요. 또 K뱅크가 코스피 상장과 관련해서 예비심사 통과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도 시세를 좀 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인 움직임 보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K뱅크가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통과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브리지텍과 인지소프트가 이제 관련주로서 딱 엮여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K뱅크의 지분을 0.8%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현재 비상장 시장에서요. 한 4조 5천억에서 5조가량 정도의 현재 기업 가치 거래되는 기준으로 해서 거래 가격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 뭐 6조 이상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은 브리지텍의 지분 가치는 약간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약 450억가량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브리지텍의 시가총액은 794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0.8%의 지분도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시간외로 상한가에 들어갔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지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종목은 0.4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200억 이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인지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640억 수준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K뱅크가 이제 통과하고 나서 상장하는데 좀 시간은 좀 걸릴 거고요. 일단은 기대감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가지만 브리지텍과 인지소프트의 차트 상황으로 살펴봤을 때 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큰 바닥을 확인하고서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매물벽 자체가 서서히 존재하는 구간 자체가 브리지텍 기준으로는 7,000원대 이후부터 존재하기 시작하고요. 점차 크게 두꺼워지는 구간 자체는 8,000원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크게 나온다면은 8,000원대 자리가 조금은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 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현재로서는 금요일 날 시간의 상한가 흐름이었기 때문에요. 오늘의 아마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반짝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급등이 나오고 내일 시장에서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오늘 오후장도 밀릴 수가 있어서요. 급등이 나온다면 빠르게 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혹시나 거래량이 붙어서 가게 될 경우를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거래대금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지난 이제 5월 13일 같은 경우 이 기준을 돌파해줘야 되는데요. 충분하게 돌파할지 모르겠어요. 좀 더 이제 상승을 좀 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1,100만 주가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 자리를 돌파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8,000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역시나 거래량 자체가 한 7,800에서 1,000만 좀 나와줘야 한 8,000원대 근처에서 조금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꼭 보고 대응하시고 거래량이 좀 많이 붙지 않는다면은 아침에 빠르게 튀었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지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시간으로 9.8%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자, 인지소프트 차트 당겨보자면요. 큰 바닥을 확인하고서 얘는 이렇게 돌리는 그림이 나오는 차트입니다. 굉장히 이쁜 차트를 좀 보여주는데요. 바닥에서 돌리고 가는 모습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흐름이 또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라인 자체가 이 종목은 이미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2만 원대 좀 안 되는 부분, 2만 원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자리에 대한 부분이 오늘 시간으로 이미 올라섰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 줄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약 2,000원가량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라 오늘 자리에서 2만 1,000원대, 2만 2,000원대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가 2만 2,000원 자리 자체가 바로 전고점이거든요. 여기에서 거래가 붙어줘야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해 1월 달에 보여줬던 자리가 있어요. 크게 이제 윗골이 달면서 떨어졌던 자리인데 여기 자리입니다. 1월 19일 날 자리인데요. 이 당시 거래량 자체가요. 180만 주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이 종목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거래량입니다. 자,
180만 주인데요. 최소한 100만 주 정도나 200만 주 정도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여기 자리에 대한 돌파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2,000원이죠. 그래서 우선은 뭐 인지소프트나 브리지텍이나 이슈 자체가 작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크게 이슈화되면서 계속 갈지 여부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출렁임이 나올 수 있으니 만약에 늦게 따라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빠르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조심하시고 인지 같은 경우에는 22,000원대 움직이면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모트렉스인데요. 자,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시간으로 8%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모트렉스가 올라갔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버 CEO가 방한을 해서요. 현대차와 네이버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국은 우리의 핵심 시장이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버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어찌됐든 간에 이슈화는 좀 됐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가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시간으로 좀 보였고요. 근데 이미 이제 8월 29일부터 해가지고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현대차 자율주행 그 파운드리 신사업 이슈가 있기도 하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슈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테슬라가 조만간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을 좀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뭐 사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3.8%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테슬라가 배트맨 촬영 장소에서 로보택시를 좀 공개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뭔가 조금 다시 로보택시 관련해서 또 이슈화 시키면서 주가를 좀 뛰어 올리려나 그런 좀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자율주행 이슈 자체가 시장에 다시 한번 조금은 바람이 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모트렉스 차트를 보면요. 지난 이제 목요일날 급등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차트 대형에서 보자면 4월 저점 바닥과 7월 바닥 자리가 있어요. 여기 자리인데 여기에 되돌림 반등이 나와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날 급등이 나섰던 자리가 조금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바닥 자리, 4월 바닥과 그리고 7월 바닥 자리에서 그 가격대에 해당하는 자리가 12,000원 초반대인데요. 거기 자리를 딱 터치하고 윗꼬리를 달고 떨어져 버렸거든요. 본봉상으로 보더라도 장 초반에 그냥 급등 주고 나서 바로 곧골아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좀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버티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했지만 우선 이슈는 좀 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겁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12,000원대를 어떻게 돌파를 시킬 것이냐, 안착을 시킬 것이냐, 또 맞고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좀 부분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자리는 11,400원, 11,500원 자리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줄 겁니다. 그런데 12,000원대에 돌파가 나와줘야 되고 만약에 안착이 나온다면은 그 위로도 열려 있긴 해요.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며칠 안으로나 조만간 이번 주면 좋긴 하겠는데 12,000원 위쪽에 12,500원 정도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 가격 기준으로 해서의 안착이 나온다면은 한 번에 더 상승 가능성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주가 차트가 약간은 그래도 반등 조짐이 보이는 차트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TDS팜 같은 경우가 상승이 조금 나오긴 했어요.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잘 보시면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이 꽤나 재밌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에세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꾸준하게 첫날 이 급락이 나오고 되돌림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M83 같은 경우에도 첫날 상승 줬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적 분위기를 타고 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조금 수급적인 부분이 신규 상장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와줘요. 이것처럼 이제 엑세스라피스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런 종목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TDS팜도 신규 상장주들이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이슈들도 있겠지만 이슈를 붙일 만한 게 사실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흐름이 나쁘진 않다. 시간으로도 5% 상승이 나왔고요. 우선 금요일 같은 경우가 20%까지 상승을 하다가 1% 마감을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42,000원대나 43,000원대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큰 폭의 상승은 좀 제한적일 거라 너무 큰 기대 하시면 안 되겠다. 이 정도 말씀드려볼 테니까 오늘 시간의 종목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종목들 5개 살펴봤습니다. K뱅크 상장 예심 통과 소식에 브리지텍, 인지소프트 주목해 보면서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장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8,000원 이 라인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개장 전에 좀 살펴봐야 될 종목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개장 전에 좀 보셔야 될 종목들이 있는데요. 거래량 기준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자, 우선 좀 보자면, 노브랜드 같은 경우도 신규 이제 상장주였죠. 보통 아시는 그 노브랜드가 아니고요. 의료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인데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금요일 날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8월 달 언제인가요? 8월 12일 날도 그 전부터 해서 비슷한 현상이 좀 나오다가 급등 나와서 빠졌던 상황이고 다시 바닥을 찍고서 가는데 이번에 거래량 자체가 꽤나 조금 큽니다. 큰 폭의 거래량이 나왔어요. 500만 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주면서 가는 그림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상승을 준다면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자리일 것 같은데요. 6월 달에 바닥을 터치하고 급반등 나왔었던 저항 자리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7월 달에도 횡보했었던 자리, 이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돌려 세워 여기 자리까지죠. 가격적으로 22,000원까지 됩니다.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별다른 좀 악재만 없다면은 충분히 22,000원까지 열려있는 종목이니까 2만 원 돌파 한번 보고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메디텍인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신규 상장주입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이 이런 흐름들이 많아요. 바닥에서 돌려쳤다가 밀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하면서 가는데 하루 이틀은 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라메디텍 같은 경우에도 레이저 기술 사업 확장 가능성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이 대금도 그렇지만 거래량 자체가 많이 죽어 있다가 터졌다는 거. 특히나 이제 라메디텍의 거래량은 지난 금요일에 거의 1,000만 주였습니다. 980만 주가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하나 보자면은 여기 자리죠. 이 나름의 이 박스 자리나 고점 자리에 해당하는 여기 자리를 돌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종목도 차트 움직임상으로는 전 저점이라 표현하자면 7월 달에 이 저점 바닥인데요. 여기가 이제 16,000원대가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16,000원대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터치하고 떨어질지언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는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HK 이노엔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정말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되게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1월 달이었나요? 1월 언제 있는 거야, 이날이? 1월 3일 날. 1월 3일 고점 자체가 여기가 한 47,000원대 넘어가는 그런 그림인데요. 보시면 최근에 이 자리를 완벽하게, 이 자리죠. 완벽하게 넘어가는 모습이 금요일 날 나와줍니다. 그리고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차트를 더 당겨보자면 계속 고민이 됐었던 자리예요. 이 자리 자체가. 여기 자리도 보이죠? 2022년도 때. 이게 넘어갔어요. 자, 차트가 완전 되돌린 흐름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그 전에 저점 바닥에 하셨던 자리가 21년, 22년도 때 나왔던 자리, 이 자리입니다. 여기 자리가 가격 전략으로 따져보자면 얼마? 5만 원입니다. 5만 원. 그럼 5만 원대까지는 우선은 큰 문제 없이 올라갈 가능성은 열려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약간의 시세적도는 고민스럽긴 하지만 나름의 실고가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5만 원이 넘어가는 5만 원 초입 구간, 5만 2, 3천 원대까지는 매물벽이 약간 빕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한 번 아니면 두 번의 상승 흐름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HK 이노엔도 엠폭스 이슈도 있고 컨디션을 비롯해서 이익 개선 이슈가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살펴봐야 될 종목들 3종목 꼽아주셨고요. 라메디텍은 16,000원대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고 HK 이노엔도 마찬가지로 5만 원대까지 상방 열려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중에서 전문가님 원픽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 중에서는 아니고요. 대형주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LS를 오늘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닥에서 좀 돌려 세우는 모습이고요. LS 이링크라는 회사가 이제 전기차 충전하는 회사인데 상장 계획이 있습니다.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LS 이링크의 보유 지분율이 50%가 현재 LS에 들고 있고요. 자회사 LS 전선, 비상장, 그리고 LS 일렉트릭 상장 종목의 매출이 너무나도 긍정적인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전력망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내에서도 전력망 수요가 굉장히 조금 필요합니다. 너무나 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국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가지고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차트가 잘 보시면은 221선 라인인데요. 돌파 시점이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큰 바닥에서도 조금씩은 올라가는 모습들. 또 하나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들은 매도세가 좀 나오지만 조만간 좀 멈출 거라 보고요. 외인들의 매수가 잡혀주면서 차트가 되돌림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외인 매수세가 기관 매도세를 조금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 금요일 날 좀 포착이 됐고 지난 27일도 포착이 좀 됐습니다. 조금씩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 그러니까 뭐 크게 물릴 가능성보다는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수가는 10만 9천 원에서 10만 9천 원에서 11만 3천 원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1차로는 제가 13만 원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2차는 16만 원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1차 자리가 보시면 이게 한번 밀렸었던 자리에 저항 자리들에 좀 해당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돌파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13만 원 돌파가 나와준다면 바로 전에 고점인 16만 원짜리 노려볼 수가 있겠죠. LS 차트도요, 완전 바닥에 되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은 크게 존재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잡습니다. 10만 6천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우선은 빠져나오시고 좀 지켜보시다가 다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전력 기기 관련해서 시세 많이 냈을 때 LS도 같이 좀 주목을 받은 바 있죠. 자회사로 LS 전선이나 LS 일렉트릭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적 좀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 LS 이링크 지분 지금 5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신청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로 13만 원, 2차로는 16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가 타이트합니다. 10만 6천 원 선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전략들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12시에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정오의 템베거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화면을 통해서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간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고요. 금요일장에서 일단 PC 지수가 근원도 그렇고 헤드라인도 그렇고 일단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노동절로 휴장이기 때문에 일단 화요일장이 열려봐야 흐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기술주의 상승 이제는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보았다시피 현재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반발 매수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가 PC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다시 나오게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2% 정도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엔비디아 쪽에 의해서 하락세가 나오긴 했지만 하락은 좀 과했다라는 반발에 대한 심리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도 상향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엔비디아가 하락했던 원인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마진이 꺾였다라는 점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들. 물론 굉장히 좋은 성적이긴 하고 좋은 가이던스이긴 한데 항상 우리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으나 이번에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들. 그리고 세 번째가 블랙웰 지연에 대한 부분들인데 블랙웰 지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매출로 보게 되었을 때는 AI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지난 주말 동안에 또 챗GPT에 애플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AI 쪽에 대해서 투자를 꺾지 않는다라는 내용들로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M7을 비롯한 AI 쪽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증시가 결국 상승을 하기 위해선 M7 위주로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결국 이것도 대선과도 함께 연결을 지어볼 수가 있어요. 현재 항상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민 경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 자금을 위해선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에요. 은퇴 자금이 주식이고 그리고 주식을 통한 배당으로 이제 은퇴를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그 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과연 여기서 꺾일까? 거기다가 더해서 기술주가 여기서 과연 꺾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저는 여전히 M7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는 현재 상향 조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M7의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이 PC 발표와 더불어서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데이터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을 법한데 팀장님은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일단 결국 전반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C도 보게 되었을 때 YOY 대비했을 때 2.5% 상승, 전월 대비했을 때 0.2% 상승하게 되면서 전망치에 대해서 부합하는 수준이 나오고 있고요. 근원 PC 같은 경우도 YOY 대비했을 때 2.6% 상승, MOM 대비했을 때 0.2%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꺾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C 같은 경우가 코어와 헤드라인이 3개월째 꺾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큰 이변이 없는 한 지금 이 기조는 더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달에도 하락하는 기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PC 같은 경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역시도 2.8%대가 나왔고 이전이 2.9%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는 조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해선 확실시가 되어 있는 상황들, 금리 인하가 확실시가 되면 결국 또 유동성이 많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특히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C라든지 이런 지표가 나오게 되었고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미국 3대 지수가 상승한 것이 그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뭐 골디락스나 경기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데이터까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흐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지금 준 상황이라서 시장에서는 빅컷을 할 것이냐 혹은 베이비컷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데 지금은 베이비컷이 조금 더 의견이 많지만 빅컷을 한다면 오히려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패닉셀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과도하면? 지금 25bp냐 혹은 50bp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50bp를 하게 되었을 때 유동성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긴 맞아요. 하나 저는 지금 50bp를 하게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우려들 첫 번째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실업률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실업률로 관련했을 때 50bp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금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또 쿨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실업률이 튀게 되었을 때 지난 7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업률이 갑자기 튀게 되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흔들렸던 상황들 물론 허리케인에 대한 영향이긴 하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천천히 연착륙을 하기 위해선 25bp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고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실업률 4.3%가 살짝 높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침체에 대한 부분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기조만 유지를 하더라도 시장은 조금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리가 빅컷으로 인하를 할 경우에는 증시 전반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더불어서 연착륙을 위해서라면 25bp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 진짜 지표가 지금까지도 많이 발표가 됐지만 특히나 돌아오는 이번 주가 지표 발표가 대거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용 지표도 발표될 예정인데 이렇게 수많은 지표들 중에서 어떤 지표 과연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 화요일부터 고용 지표가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증시 흔들림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ISM 제조업 지수가 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관련했을 때 지난달에 크게 하회하게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았던 상황들 그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에 또 실업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월이 실업률은 어떻게 해서라도 맞겠다라는 멘트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25bp냐 혹은 50bp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가 저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좋게 나와서도 너무 나쁘게 나와서도 안 되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라든지 혹은 독일의 IFA라고 IT 쪽에 대한 전시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반도체에 관련했을 때 투심이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만 않은 상황들,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있다 보니 결국 이들을 상승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중요한 트리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실적 이벤트가 끝났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벤트를 기다리기 위해선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브로드컴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지표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주와 그리고 9월 전반적인 시장을 크게 보게 되었을 때는 이번 달 시장 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매크로에 대한 지표들 그리고 다음 주와 그리고 9월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 FOMC라든지 혹은 미국의 TV 토론이라든지 혹은 유럽에 대한 종양학회라든지 BOJ에 대한 이벤트 등이 굉장히 다양하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에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애플의 신제품 출시라든지 바이오 쪽에 대한 폐암학회 무슨 다양한 학회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투심이 굉장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BOJ에 대한 이벤트들 그리고 FOMC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추석 깁니다.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쉬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9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살아날 기미가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9월 시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은 좀 보수적인 전략을 취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FOMC나 미 대선 관련한 토론 이벤트 있고 다양한 학회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지표나 경제 지표들도 보셔야겠지만 워낙 이벤트가 변곡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전략 취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9월은 또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도 수익률이 좋은 달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네, 최근 증시 흐름을 좀 봤을 때 미국 시장 안에서는 기술주에서 좀 전통 산업 쪽으로 이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만에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헬스케어 쪽의 비중을 추가했다라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포트폴리오의 트렌드에 좀 변화를 따라가야 되는 걸까요? 일단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부터 먼저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내가 계속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쪽들,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을 텐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부진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럼 현재 이 구간대에서 분할적으로 얼마나 많이 매수를 할 것인지 두 번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포트에 대한 변경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현재 수급에 대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와주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주들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에서 수급 이탈이 되면서 바이오라든지 혹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포트 변경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보수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M7 위주에서 전통 주로 좀 바꾸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전통주들 같은 경우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더해서 배당에 대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그런데 배당이라는 것이 1년, 2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년, 5년, 10년 그 이상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장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자산 분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통주들을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내가 이런 성향에 맞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기존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분할적으로 매수해도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산업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나와주고 있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에 대한 기회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반도체로 드렸는데 또 다른 예시가 화장품이기도 해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1일에 발표되었던 화장품 지표를 보게 되었을 때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난 2, 3개월 동안의 수출 데이터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화장품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하긴 했으나 앞으로 화장품이 미국 쪽에서의 성장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와 내년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
보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열심히 모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실적 기대감을 안고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함께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지금 앞으로 산업 성장이 기대가 되는 쪽에서는 분할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세요. 그런데 다만 유의하셔야 하는 것점이 비중이 절대 크질 못합니다. 이제 흔히들 말하는 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은 소고기 값은 벌어요. 그런데 큰 돈은 못 법니다. 그 이유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뭐 짜잘하게 많이 벌 수는 있는데 특히 뭐 미국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혹은 이벤트들 앞두고 또 열심히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게 결국 굉장히 앞으로 장기로 인해서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적은 비중을 가지고 재미를 보는 수준이다 보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전략을 적절하게 섞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내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가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M7에서 전통 그런 관련주 쪽으로 옮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고 보수적 투자는 맞지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성장 기대 종목 쪽에서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 이제는 한번 국내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반도체 중심으로 조정 기조가 이어갈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과연 이 9월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지 제대로 잘 세워볼 수가 있을까요? 반도체를 먼저 질문 주셨으니까 이제 9월 달로 들여보면 단기적으로 반도체는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은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는 오르지 않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상승했는데 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지수는 하락하는 그런 또 괴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 쪽에서의 수급 이탈이 나와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의 수급적인 이탈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 수급이 어디로 가느냐,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반도체가 올랐을 때 2차 전지는 하락하고 있고 반도체가 하락하면 2차 전지는 또 오르는 그런 시속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 시속 게임을 어떻게 잘 타는지가 가장 중요한 라인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앞으로 이번 달보다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성적표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지금 분할적으로 접근해도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언제나 이야기를 했듯이 반도체로 접근을 하시려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투톱을 위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대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붙었을 때 소부장 쪽으로 붙어도 좋아요. 그런데 아직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묵직하게 모아 가시려면은 차라리 대장주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산업군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이오와 2차 전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BBIG라는 얘기가 또 나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굉장히 잘 움직였던 종목군들 섹터가 BBIG였는데 그중에서 BB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인터넷과 게임 같은 경우는 아직 또 확인해봐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BB에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바이오와 2차 전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들 거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단기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삼성 SDI 역시도 함께 따라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기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지금 M7 중에서 가장 움직이지 않았던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또 10월에 로보택시에 대한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를 앞두고 선 반영이 되는 특성을 고려를 해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 테슬라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 대한 센티 역시도 함께 살아날 수가 있어서 현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폐암 학회를 비롯한 학회에 대한 일정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점들. 거기다가 FOMC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었을 때 또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접근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가권에 있는 우리가 흔히들 아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와 같은 기업들을 접근을 하는 게 나은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고 또 이제 그동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난 11월에서 2월까지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할 때 너무 고가권이 있으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바이오 종목군들 후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선택할 수는 있긴 하나 첫 번째를 선택하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긴 하나 또 다른 이면에는 지금 바이오 기업들 돈이 굉장히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결국 돈이 없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주들의 돈으로 또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각각 기업들을 공부를 해봐야 하긴 하지만 후자보다는 전자가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까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반도체가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반도체가 쉬어가면 또 바이오주가 방어를 해주는 흐름인데 이 시장 안에서는 시도게임도 잘 해야 하겠고 또 종목 선택도 잘해야 한다라는 조언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만났던 주제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프리뷰 만나봤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 나오고 있는데요. 빅컷이냐, 베이비컷이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빅컷이면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일단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는 남아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배터리와 바이오 쪽 지속적으로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조언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김시훈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부터 이슈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방송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전에 살펴봐야 될 증시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소연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 알아봐야 할 실시간 증시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원을 팔아치운 외국인의 토픽은 바이오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규모 순매도한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여한양행에 베팅했고요. 올해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 흐름 속에 바이오주 역시 우호적인 분위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외국인 러브콜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에서 2조 8,68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조 880억 원, 9천억 원가량 팔아치우며 코스피 종목 중 순매도 1, 2위에 이름을 올려놓았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같은 기간 각각 11.44%, 10.74%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약세를 보이던 주가는 발표 이후 하락폭을 심화했습니다. 엔비디아 매출 총이익률이 2년 만에 처음으로 2분기 연속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헬스케어 분야를 집중 매수했는데요. 외국인은 최근 한 달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행을 각각 2,855억 원, 1,03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종목 중 순매수 1위, 6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SK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탁 생산 수주 실적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항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과 관련해서도 부진한 시장 상황 속 헬스케어 업종은 국산 치료제 FDA 신약 승인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다며 특히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최근 미국 FDA로부터 국산 항암제로는 최초로 신약 승인을 받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며 업종 전반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다는 점도 헬스케어 업종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업계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 업종을 매크로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바이오 업종을 단순히 소비 관련주로 분류하기보다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매크로 측면에서도 경제 인플레 둔화에 따른 하락률 할인과 그리고 산업 인플레 상승에 따른 수혜를 동시에 받고 있는 만큼 성장주 중에서 산업 인플레가 상승하면서 성장하는 바이오 섹터에 하반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추진해온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을 철회하면서 그룹의 주요 계열사 주가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주주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로보틱스로 바뀌는 두산밥켓의 주가만이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향후 오버행 이슈 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두산밥켓은 전 거래일보다 5.35% 내린 39,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흘째 주가는 우하향에 9% 넘게 빠졌고요. 반면 두산로보틱스는 전날보다 1.59% 오른 74,4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 달 만에 7만 원대를 회복한 건데요. 아울러 두산에너빌리티는 1.97% 오른 18,100원에, 두산도 1.08% 오른 149,5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켓 합병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고 양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계획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그룹 내 계열사 간 주가 흐름도 엇갈린 모습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포괄적 주식 교환 철회로 두산밥켓 기존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소멸에 따른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켓은 지난 7월 11일 이사회에서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라는 효과를 추구하고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의 캐시카우인 두산밥켓과 적자기업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을 1대 0.63으로 책정하자 두산밥켓 주주들의 중심으로 한 반발이 커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이 7월 24일과 8월 26일 두 차례 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면서 합병에 제동을 걸기도 했는데요. 이에 두산로보틱스는 정정 공시를 통해 주주와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라는 양사의 정책과 기조, 포괄적 주식 교환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거래 성사 가능성의 하락, 기관 투자자의 부정적인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산그룹은 두산바퀴 지분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은 예정대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를 놓고 증권가에서는 낙관론과 비판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즉 키움증권은 두산마켓은 기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실망감에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갔고 사업 측면에서 두산로보틱스와의 눈에 보이는 시너지가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며 두산마켓의 목표 주가를 74,000원에서 66,000원으로 11% 내려잡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인적 분할에 대한 기존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점도 변수입니다. 또 변경된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기존 주주의 매수 청구권이 과도하게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리스크입니다. 최근 SK그룹의 사례에서 보듯 소액 투자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인위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부정적 기류도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증권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추가 자금 조달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오픈AI에 약 1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엔비디아와 애플이 오픈AI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9일 보도한 바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 애플과 엔비디아까지 글로벌 기술업계 빅3가 모두 오픈AI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부터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에 자사가 제조한 AI 칩을 대량 공급하고 있으며 애플은 내달 출시하는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6에 AI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지난 6월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계열사들이 연이어 통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배당금이 1,900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4.6% 증가한 지난해 배당금 1,511억 원을 받은 정 회장이 늘어난 배당금을 순환출자 고리 혹은 상속 지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이익률을 바탕으로 배당을 더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정 회장의 몫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들의 배당 성향과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포함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고려했을 때 배당 총액이 매년 대비 평균 20%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이 8개 계열사로부터 받을 배당금은 총 1,9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된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으로 인한 현금 유입 시 배당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 회장이 받을 배당금은 추후 경영권 확립을 위한 실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합니다.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자동차 정 회장이 현대모비스가 보유한 현대차 지분 16.7%를 사거나 기아와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 중인 현대모비스 지분 23.96%를 매입하거나 하는, 아니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 회장이 이 시나리오를 현실화하려면 지난 8월 29일 주식시장 종가 기준 현대자동차 지분 매입 시 11조 9천억 원, 현대모비스는 4조 9천억 원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네, 킴 카다시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등 해외 셀럽들의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세를 탄 위고비가 체중 감량 효과 외에 또 다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노화 지연에도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안 그래도 하늘을 찌르고 있는 위고비의 수요가 더욱 폭증할 전망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지 시간 31일 런던에서 열린 유럽 심장학회 컨퍼런스에서 해당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가 관절염, 알츠하이머, 암, 그리고 코로나19 등 훨씬 더 광범위한 질병에 영향을 미쳐 사망률을 전반적으로 낮춘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부분이고요. 위고비를 개발한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와 하버드대 등은 국제연구진이 연구 결과를 분석해 세마글루타이드를 투약한 시험자들은 체중 감량 여부와 관계없이 신부전 증상이 개선되고 신체 염증 수치가 낮아졌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식후에 분비되는 호르몬과 유사하게 만든 약물로 포만감을 높여
식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위고비는 2021년 6월 미 식품의약청이 체중 감량을 위한 목적으로 처방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임상 결과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하는 것만으로 68주 뒤 몸무게가 평균 15%나 줄었는데요. 한 달치 약값이 약 180만 원 정도로 매우 비싸지만 위고비는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증시8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 참 빨라요. 벌써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네. 그리고 9월엔 또 이벤트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이번 한 달을 좀 전략을 좀 세워보자면 관전 포인트나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과연 금리를 할 건가? 아마 그거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일단은 FOMC 결과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대선. 이게 제가 봤을 때 테마를 지금도 이게 테마를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시장에 부합하는 금리 정책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반약은 그렇겠지만 이제 증시 어떤 그 섹터라든지 그리고 테마 동향 이런 것들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에 따라서 트럼프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일단은 9월 달에도 바이오는 또 증시 어떤 테마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네, 중심에는 바이오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섹터나 테마에 따라서 동향은 좀 지지율에 따라서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크게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또 FOMC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9월 달에도 이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최근에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요 정도 테마를 보고 접근한다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이오처럼 좀 길게 가져가느냐, 그거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8월 달 한번 잘 가보자고요. 8월 달에 좀 긴 테마라기보다는 좀 짧은 테마를 보게 되면은 주도했었던 테마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그리고 전기차제 관련돼가지고 그와 관련돼가지고 한별 레이저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갔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8월 초에서 중순까지 코로나 테마 그렇게 강했었다가, 그리고 엠폭스 강했었다가 아시다시피 지금은 좀 많이 식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도 물론 8월 말경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긴 했지만은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계속 가긴 힘들 겁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말씀하셨듯이 통신 장비 같은 경우도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NGU 플러스가 6G 관련됐던 포럼에 참석한다는 그 이슈 때문에 좀 강한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통신 장비 섹터 같은 경우도 코로나였던 테마였던 그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길게 갈 만한 테마는 아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짧게 봤을 때는 괜찮지만 길게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바이오와는 결이 다르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짧게 봤을 때 그럼 9월 전반적으로 현명한 포트폴리오를 좀 세운다면 비중을 좀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일단은 일단 바이오는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는 일단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우스갯소리 드렸지만 하반기는 외계인이 침공하지 않는 이상 미국 대선 테마를 이길 만한 테마는 이슈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지율에 따라서 수혜주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약가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가져갈 만한 섹터들이 이제 9월 중순까지 보고 2차 전지도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전고체 이슈 그리고 지금 물론 또 트럼프가 뒤집었다는 또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테니스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조금 우세를 보이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를 포함한 신재생 쪽 같은 경우 분위기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 SDI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월 달에 또 KRX 밸류업 지수가 좀 발표가 되거든요. 그와 연관시켜 보게 된다면은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 저가면서 한번 나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밸류와 연관돼 가지고 대주 지분이 좀 많은 오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이런 종목들 현대글로비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월 달 들어서는 자동차 섹터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도 볼 수 있겠지만은 현대차 우선주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9월 2일 월요일 문이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지난 거래일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그 상승폭에는 제한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수 살펴보자면 코스피는 0.54% 상승 출발하면서 장중에 확대하는 듯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엔 2,700선 닿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개장 분위기, 지수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증시의 훈풍 영향 받아가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5% 키워가면서 2683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29% 상승하면서 770선을 바로 코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 인기 검색어 10개 지금 확인해 보자면 유한양행부터 한국가스공사까지 이렇게 10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83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면 시각특수효과 전문 기업이고요. 지난 22일에 코스닥 시장에 본격적인 상장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기술 회사인 이 디블라트의 지분 51%를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을 한 이슈가 최근에 있었죠. 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따라서 이 규제 정책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주목을 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메디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소형 레이저 기술로 이 바이오 산업 진출에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요. 증권가에서도 이 높은 진입 장벽을 통한 제품 경쟁력, 이에 더불어서 다양한 사업 확장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오늘 이렇게 인기 검색어에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NCL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샤르코 마리투스병 유전자 치료 신약 개발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지난 거래일 또 급등세를 이어가는 흐름도 연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루엠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2.08%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싹센다를 국내 약국에 유통을 하고 있으면서 또 바이오시밀러를 준비하고 있는 이 노바티스 등을 국내 고객사로 현재 두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제약기업 사노피, 한국법인과 또 독감 백신 2종에 대해서 코프로모션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최근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인 이 ABL501의 일상 결과를 공개를 하면서 개발 중단을 발표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8월 30일 날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보였고 현재 1.88% 조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개장한 지 3분 정도 흘렀습니다. 지금 시장 살펴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수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0.01%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672선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1%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닥과 코스피 현재 보합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보합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여기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거를 개인 투자자가 좀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룹주 오늘 테마적으로 봤을 때 움직이는 쪽이 있어서 좀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셀 3사 위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강세 보이면서 이 테마를 좀 이끌고 가고 있고요. 3.8%대 강세 보입니다. 삼성 SDI도 2.8%, LG화학도 3.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주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반도체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그동안 한 2, 3개월 정도 화장품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 8월에는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오늘 실리콘2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6.6%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1.2%, LG생활건강도 2%대 강세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사님과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시간 봤을 때는 코스닥도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사님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먼저 보고 계실까요? 지금 상황을 보고 좀 섣불리 판단하기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첫 거래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전히 종목 장세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 현재 보합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좀 전환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합권 흐름을 좀 보이게 되면서 조금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시장을 볼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그 종목별 등락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좀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종목을 트레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분위기가 어떤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종목별 등락 현황, 그러니까 시장의 매수 심리가 높은지 매도 심리가 높은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하락 종목 수가 815 종목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628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이제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투자 심리가 어쨌든 매도 심리가 조금 우위를 보인다라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시장 현상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투자 심리뿐만 아니라 이제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IT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쪽 같은 경우는 645계약 매도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물 쪽 같은 경우는 36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수급도 좀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좀 히로 수익률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들도 상승을 좀 제한시킨 요인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IT 쪽에 얼마만큼 매수를 좀 확대시키냐. IT 쪽에 매수가 잡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차 전지 매수 때문에 잡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LG에너솔루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IT에 좀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좀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만 현재 눈에 띈다라고 상승세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도 브리핑 해주셨지만 LG에너솔루션이 4.6%, 포스코홀딩스가 2.2%, 삼성 SDI가 2.9%, 그리고 LG화학이 3.8%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위 15위까지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빼고는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효과 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테마가 헬스 쪽으로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상승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가 코스피장을 현재 잡아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도 보게 되면은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기기,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가 눈에 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BM이 2.2%, 에코프로가 2%가량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 7.9%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요거는 노무라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71,000원으로 잡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주가에 거의 2배 정도 되는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리포트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테마 쪽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6월달 이후에 화장품이 정말 많이 쉬었거든요. 7, 8, 7월달, 8월달 이렇게 2달 동안 쉬었는데 9월 첫 거래일 또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순환매여에서 화장품이 또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뉴스도 좀 힘을 좀 실어주는 것 같아요. K뷰티 같은 경우에 올해 연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 유력하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이런 것들도 화장품에 좀 힘을 좀 실어주는 뉴스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국화장품 제조가 9.3%, 한국화장품이 7.1%,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실리콘투가 뭐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7%, CNC 인터내셔널이 6.5%가량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말에 이어서 지금 9월 첫 거래일도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 네. M83이 현재 15%, 센즈랩이 12%까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게 8월달과는 많이 달라진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코로나 테마를 제가 동시효과 예를 들어드렸듯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힘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추격 매수는 자제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마 요 뉴스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국가안보실에서 사이버 안보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좀 어떤 분위기 풍기고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테마로 그리고 종목별로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총 위주에서는 상단에서는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앞서서 9월에도 제약 바이오는 포트 안에 좀 담아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흐름 어떤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봤을 때 삼바가 오늘은 0.5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0.99% 하락을 켜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1.2%, HLB는 오늘 0.11%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 약보합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순매수 2위 종목이고요. 유한양행은 현재 보합인데 3위, 그리고 알테오젠이 5위에 지금 자리를 하면서 일단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모두 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대다수가 이름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이사님, 일단 HLB가 의외로 외국인 순매수 지금 2위 종목에 상단에 좀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2의 유한양행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제2의 유한양행으로 언급되는 게 너무 많죠. HLB뿐만 아니라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그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9월 7일 같은 경우도 세계 폐암학회가 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물론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순환매에서 다시 제가 볼 때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HLB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5월달 같은 경우 하한가 2번을 가게 되면서 그때 상당히 조금 악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6월달 들어와서 7월달 들어와서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되면서 아마 거기에 편승하게 되면서 HLB가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하는 게 좀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 또 재심사 또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럼 빠르면 또 9월 20일 날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의해서 HLB가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9월 이제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9월 초 같은 경우 이제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을 이제 표결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제가 관심이 있는 건 미국 FDA에서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관련돼가지고 이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뭐 바이렉스라든지 에이프로젠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에스티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할 때 따라잡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환매에서 조정이 나올 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테마의 중심에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와 연관돼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정도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탑픽은 여전히 바이넥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가지고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 관련돼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또 ABL 바이오, 뭐 에이프로젠 이런 것들 전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꼬리 질문으로 한 가지만 더 드려볼게요. 보통 제2의 땡땡땡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발을 빼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그러면 지금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돼요? 지금은 일단은 좀 둬야 될까요? 거리를? 죄송한데 앞에 제가 질문 못 들어서 어떤... 제2의 땡땡땡. 지금 유한양행이 많이 붙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파티가 막 즐기고 있을 땐 오히려 이때 좀 조심하고 발을 빼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의사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죄송해요. 제 질문 제가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 업종 분위기를 보시면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HLB 말씀을 드렸는데 HLB가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라면은 HLB가 지금 정도 주가까지 올라왔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HLB가 점차 주가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폐하마켓가 예정되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비수세포함 관련된 또 임상 이런 부분도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수혜주, 저는 개인적으로 신상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앵커님도 그 신상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상 되게 좋아요. 뭐 예를 들게 되면 구축보다는 신축이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2 유한양행이 없을까? 새로운 신상을 계속 찾아 나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대답을 해보자면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제2의 유한양행을 찾기에 좀 바쁜 모습입니다. HLB도 일단 FDA 9월에 이벤트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세가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안에서 새로운 수혜주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뭐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라가마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일단 약하게 출발을 좀 했습니다. 네. 여전히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투톱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0.4%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2% 넘는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수급이 좀 이쪽으로 몰리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 9월에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좀 쉬어간다라고 파악을 해야 될까요? 우선 지난주 미국 증시 특히나 뭐 7월 PCE 지표에 대해서 뭐 헤드라인 지수의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좀 부합을 했고요. 오히려 코어 PCE 지표는 뭐 컨센서스보다 0.1% 정도 하회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주도주를 포함해서 수급이 어떤 시초에는 좀 강하게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했는데 오늘은 좀 시초에 좀 다른 양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 여기에 더해서는 이번 주에 일정 모멘텀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이벤트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선별적인 어떤 수급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오늘 반도체 섹터의 어떤 하락 요인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좀 보고 있고요. 크게는 뭐 8월 뭐 PMI 제조업 지표 발표부터 뭐 이번 뭐 6일 날 8월에 고용 지표 발표를 좀 앞두면서 일단 뭐 전체적인 어떤 주도주의 방향성들은 일단 경기 심리가 소폭은 좀 부각되는 흐름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마 해당되는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난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들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 6일로 제가 좀 알고 있는 이 대만에서 이 세미콘 타이완에 대한 어떤 일정 모멘텀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엔비디아의 어떤 참석 여부가 좀 아직 정확하게 공식화되지 못했지만 젠슨왕이 이번 이 포럼에 좀 참가를 좀 하면서 하반기 이 블랙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를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 기조 발언들은 추세를 좀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기대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저는 그렇게 크게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반도체 섹터의 어떤 방향성들을 좀 명확하게 잡아주지 못했던 흐름들 특히나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실적, 3분기 가이던스 상향 제시했지만 관건은 차세대 이 AI 칩이죠.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이 이슈가 아직까지는 크게 시장에서 해소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만 포럼에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전략들을 제시해 준다면 해당되는 어떤 리스크들은 좀 더 완화되거나 해소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네, 다행히 또 오늘 하락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대표님, 미국의 해치펀드가 2년 만에 지금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헬스케어 비중을 늘렸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늘 9월 첫 거래일이니까 9월의 전략을 좀 세워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이쪽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네. 일단은 이게 뭐 미국의 어떤 흐름들 여기서 뭐 포지션을 좀 더 넓힌다고 해서 이게 더 유망하고 여기서 뭐 해당되는 어떤 수급이 일로 다 이제 몰릴 것이다 이렇게 너무 단정하기 좀 어렵지만 9월에 대체적인 우리가 단기적 이벤트들을 보면 이번 주만 하더라도 MSPO 폴란드 방산 전시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만의 이 세미콘 타이완 그 반도체 이 포럼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 페어 마켓 9월에 전체적인 일정 이벤트 뭐 다음 주에 보면 아이폰 16 출시 그다음에 뭐 ESMO 등등의 다양한 좀 이벤트들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단기적 이벤트인 세계 페어마켓과 유럽 종이학회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AACR에서는 사실 뭐 기초 파이프라인을 좀 공개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학회였고 아스코 2024의 경우에는 임상 성과를 좀 발표하면서 여기서 이제 가시성을 좀 보여주는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성과로 좀 이어졌던 흐름들. 그래서 유한양행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성과를 좀 입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ESMO에서는 아마 임상 1상이나 임상 2상 단계에서 거치고 있는 주로 파이프라인들이 얼마만큼 임상 지표에 대한 유효성이라든가 안전성 지표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긍정적인 지표가 좀 확인이 된다면 오히려 그 다음 단계의 임상 기대감들 내지는 라이선스 아웃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기대감들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향후에 시판 허가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성과 기대감점에서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사실 미국에서에 대한 어떤 신약 허가 이 부분이 아주 소위 말하면 뭐 아직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뭐 판을 좀 잘 깔아놓은 어떤 계기가 좀 됐기 때문에 여기 더해서는 사실 뭐 이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어떤 임상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유지가 된다면 오히려 수급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모두 다 좋다 이 부분보다는
선별적으로 주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기대감들이 좀 더 큰 종목들로 좀 나눠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다 해서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종목별로도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9월 9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0일 오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 이제 공개가 될 텐데 금요일 날에는 그래도 관련주들 시세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오늘 보니까 LG에너텍은 1.8% 하락하고 있고 자화전자도 지금 0.47% 일단은 약세입니다. 관련주들이 잘 가다가 또 멈칫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일단 다시 주목을 해봐도 되는 구간일까요? 저는 이게 단기적 우리가 이벤트를 단기적으로만 좀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애플 부품주들의 대표적인 종목이 LG노텍이 있었고 그다음에 BH 같은 종목들. 그래서 우리가 2분기 실적 기준을 봤는데 아이폰 1호 모델이 중국에서 판매 호조를 보였는데 이게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로 좀 이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주가 반영은 굉장히 좀 아쉬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실적을 좀 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영향과 현재 주가의 어떤 괴리가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아쉬움들이 굉장히 좀 컸었고 여기 더해서는 우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에 대한 출시 이 부분에서 확인을 좀 한 것처럼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단순하게 좀 증가된 것이 아니라 판매량이 크게 좀 더 증가됐던 부분들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했던 부분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그 기조를 좀 이어갔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본다면 애플의 이 AI 폰에 대한 이 출시 전략들이 이제 9월부터 좀 시작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된 교체 수요 그리고 대기 수요의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1분기에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시켰던 어떤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처럼 아이폰도 공격적인 어떤 이 판매량이 오히려 이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 기대 효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FPCB를 좀 공급하고 있는 이 BH의 경우나 LG노텍처럼 고사양 카메라 모듈을 좀 공급하고 있는 아이폰 16 시리즈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실적과 좀 연계해서 본다면 3분기와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그 실적 기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아마 실적이 좀 반영된 효과 안에서는 저는 점진적인 어떤 가치 반영을 통해서 주가 좀 우상향할 거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걸 좀 일회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여기는 뭐 기대감 플러스 앞으로는 뭐 실적이 주는 어떤 효과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아직 뭐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에 관련된 어떤 유효 지표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 저는 뭐 계속해서 낙폭이 좀 주는 구간에는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는 판단해 봤습니다. 네, 일회성 혹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부분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TCC 스틸, LG화학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사실 반도체 섹터가 좀 쉬어가면 2차 전지 섹터가 좀 좋았는데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2차 전지가 정말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좀 냉정하게 확인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2차 전지를 장기적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낙폭이 좀 낙폭 과대 구간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좀 계속해서 좀 강조를 좀 드렸는데 최근의 상승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이 업황과의 어떤 괴리감들이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믿고 좀 매수하기에는 현재 구간은 조금 보수적 관점이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쁘다가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에서 너무 과열이다. 단기 과열로 보여지고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6%대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배터리 출하량의 관점에서 보면 2분기 우리가 감소됐던 요인들이 아마 3분기를 기점으로 출하량들이 좀 증가될 것인가라는 관점. 이 부분은 3분기까지 계속해서 이 배터리 출하량은 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 여기 더해서 뭐 리튬이라든가 니켈 가격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은 배터리 판가 그리고 여기 더해서 2차 전지 소재의 판가의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수익 지표가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우리가 4분기부터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합작 공장의 어떤 가동들이 좀 본격화되는 부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동이 시작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가동률이 얼마만큼 좀 상향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상반기 2차 전지 소재사들의 전반적인 어떤 가동률들을 보면 많게는 한 35%에서 40% 수준밖에 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60%에 대한 가동은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고정비의 부담으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수익 지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기 때문에 가동률에 대한 회복이 본격적인 어떤 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라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상승 구간에서 무리하게 좀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 낙폭 구간에서 좀 쉬어가는 구간에 좀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나라 좀 보고 있고, 지금은 주도주가 좀 일시적인 어떤 이 수급 정체 안에서에 대한 어떤 반사 수급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뭐 하반기 실적의 훼손도가 좀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세가 되돌려진다면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수급 이탈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오늘의 시장 안에서는 일단 2차 전지들이 셀 3사 위주로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가동률이 직접적으로 회복되는지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산업을 봤을 때는 반등의 시그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실리콘2, 포스코 엠텍, 코스메카 코리아, VT, CNC 인터내셔널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CNC 인터내셔널 좀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2.9% 상승한 10만 5,900원. 화장품 섹터가 2분기에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좀 높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시장 컨센의 소폭 미달하면 이걸 좀 악재로 좀 인식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 실적은 확인했고, 우리가 3분기부터는 아마 실적에 관련된 차별화 접근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는데, 일단 실적이 2분기와 좀 유사한 수준으로 3분기에 좀 이어진다면 저는 사실 수급이 좀 강하게 좀 유입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 수출 데이터 7월 달에 그리고 8월 달 수출 데이터를 제가 잠정적으로 좀 파악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북미향 화장품이 3분기에도 과연 좋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리스크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어떤 이 실적 피크, 즉 정체 구간에 좀 돌입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화장품 섹터가 모두 다 좋다라고 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특히나 화장품 ODM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좀 미스났던 그런 종목들은 해당된 실적이 3분기로 상당히 좀 이연됐던 효과들. 그래서 3분기가 2분기보다 더 양호한 실적을 좀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화장품 ODM사로 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굉장히 2분기 장사를 잘했지만 해당되는 어떤 실적의 미스보다는 기대치를 소폭 좀 부합했던, 그러니까 기대치를 좀 소폭 하회했던 그런 아쉬움들을 사실 3분기 증설 투자에 관련된 효과들이 좀 더 본격화되는, 그래서 실적이 2분기보다 3분기에 그 반응 효과가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저는 계속해서 좀 조정시 매수 관점, 고가가 14만 1,0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저는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9월 30일이면 3분기 실적이 또 종료가 되죠. 해당된 지표, 그래서 8월 수출 데이터라든가 9월에 잠정 수출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지표가 크게 저는 변동이 없다면 CNC 인터내셔널이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는 좀 양호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도 화장품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마무리되고 실적이 어떻게 나올게 될지도 보셔야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은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위 상단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상위 세 가지 테마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방산입니다. 앞서서 우리 대표님께서 살짝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3일에서 4일 폴란드에서 지금 이벤트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10월에는 우리나라 대전에서도 있고 11월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산 쪽은 또 워낙 수주가 탄탄하게 지금 받쳐주는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도 함께 점검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2차 전지랑 화장품은 앞서 제가 개장한 이후 언급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 안에서 주도주가 조금 쉬어가면서 이쪽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은 아직까지 상단에서 이름은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주도 실리콘2가 오늘 좀 대장격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낙 페이스메이커로 좀 잘 가고 있고 노무라증권에서는 지금 실리콘2 71,000원 이야기까지 TP 상향 이야기 나왔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또 연수출 100억 달러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대표님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방산 섹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전체적으로는 방산 빅4죠. 전반적인 어떤 주가 흐름들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앵커님께서 좀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 이 폴란드 방위 산업청에서 산업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산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여기 더해서는 단순하게 방산 전시회라는 어떤 일정 이벤트라기보다는 2차 수출 계약과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를 좀 기점으로 보면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기본 계약, K2 전체의 기본 계약 1000여 대를 좀 1000여 대에 관련된 기본 계약을 좀 체결한 바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실행 계약이라고 불리우는 1차 계약 180대에 관련된 공급을 확정 지은 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법적인 어떤 구속력들이 좀 없기 때문에 실행 계약이라고 좀 불리우는 이런 해당 계약들은 사실 뭐 실적의 연동성들이 좀 가장 크기 때문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인도량이 상반기 기점에서 한 46대가 좀 인도가 됐고 아직 잔여 물량이 좀 상당히 좀 남은 상태에서 2차 계약에 관련된 이슈가 좀 시장이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증권사들이 좀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은 180대가 먼저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820대의 계약들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 전망들 좀 나오고 있는데 해당되는 어떤 폴란드 안에 있는 매체들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 좀 살펴봤을 때는 지금 해당되는 어떤 이 무기 도입의 어떤 건수가 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어떤 노이즈 이슈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차 수출 계약이 만약에 좀 가시화가 된다면 1차 좀 유사한 180대의 어떤 계약이 좀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해당되는 계약이 이번에 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일시적인 어떤 노이즈로도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 좀 있지만 저는 폴란드의 방산 전시회를 좀 기점으로 오히려 이 해당되는 어떤 무기에 관련된 인도 부분들이 동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도를 좀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후에 하반기에 우리가 뭐 루마니아나 뭐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호주, 뭐 미국, 필리핀 같은 이런 국가들이 사실 무기 도입을 현재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상업화 내지는 사업성에 관련된 어필은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어떤 기대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여기 더해서는 사실 폴란드만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뭐 호주와 필리핀 그리고 미국에 관련된 어떤 방산 전시회 일정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일정 안에서에 대한 어떤 수주 계약 그리고 하반기의 수주 모멘텀들을 좀 더 주목해 보면 저는 방산주의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구간에 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환율에 관련된 해지 부분들, 환율이 여기서 9월 금리 인하를 좀 기점으로 좀 더 하락폭들이 좀 더 크게 좀 나타내진다면 조선과 방산주의 경우에는 수주와 연동되는 부분들이 사실 환율 영향과 이익 지표가 조금 같게 좀 연결되는 어떤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시적인 좀 노이즈로도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좀 주도주가 좀 쉬어가고 방산주, 조선주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최근에 조금 더 조정폭들은 길었다는 점 좀 감안해 볼 때 저는 뭐 일정 기대감들 그 단기적 수급 완화는 좀 예상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 방산주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조언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눌렸을 때 좀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좀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칠로 이동해 보시죠. 오늘 반도체주 흐름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지만 위스퍼리 지수라고 해서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주가 반응이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좀 쉬어가는 흐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중인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연관성이 조금 더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낙폭이 깊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0.81%, SK하이닉스는 1.8% 하락하고 있고요. 가장 또 대표적인 소부장단으로 연결되는 종목이 한미반도체죠. 2.6% 하락하면서 1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잠시 쉬어갈 때 또 제약 바이오주 혹은 2차 전지가 좀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증시 8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토픽 종목으로 오늘 LS 살펴봤습니다. 자회사로 LS 전선이랑 LS 일렉트릭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력기기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부족하다라는 이 프레임 안에서 계속해서 전력기기들이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도 같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LS 이링크라고 해서 지금 지분을 5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3.1%로 조정폭이 좀 깊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영인 대표와 함께 방산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까이 봤을 때는 9월 3일부터 4일 사이에 지금 폴란드에서 MSPO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남아있는 일정 살펴봐도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9월 11일에 호주에서 있고요. 10월에는 대전에서 그리고 11월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이 방산 관련한 이벤트들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분할해서 좀 매수해봐도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거래 정지 상태고요. 현대 로템은 2.59%, 한국항공우주는 1.1% 하락하면서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680대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시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50전 오른 1337원 50전으로 개장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방산 살펴봤습니다. 호주, 필리핀, 미국 등 대규모 방산 전시회 일정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